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회장은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무노조 경영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간 겁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은 먼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자신과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겠다는 약속만 이어갔습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분간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며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뒤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언급한 건 자신의 승계 의혹 가운데 일부분인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인 건 노조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노조 와해 같은 핵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후 3시 삼성 서초 사옥 다목적 홀에 들어와 10분간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사옥 근처에선 이른 아침부터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해고와 노조 파괴 범죄! 삼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을 염두한 면피성 사과라며 이 부회장을 비판했고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서초동 사옥 앞에는 25m 높이의 철탑이 있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32일째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복직을 요구해온 김 씨가 오늘 사과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철탑 위에서 332일째 농성 중인 김용희 씨. 25년 전 삼성 테크윈에서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철탑 위에서 휴대전화로 받습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사과문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도 없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호적 경영 안에서 발생된 노조 탄압의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재판을 놔두고
형량주의 하나의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닌가.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부회장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해를 입혔으면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환자는 그대로 놔두고 강조주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구 조건들을 당연히 그거는 상식에서 풀어야 됩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기만이라며 멈췄던 단식을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김 씨가 일하던 회사가 현재 삼성에 속해 있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대응해왔습니다. 오늘 사과 이후 김 씨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삼성그룹 내 6개 노조는 연대체를 구성해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의 권고에서 출발한 오늘 사과는 결국 등 떠밀려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간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을 때도 직접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판으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지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또다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거나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꾸짖고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만들라고 권유하자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나 삼성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유하자 50여일 만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삼성의 과거 성장과 앞으로의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은 이번 달에 소환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사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최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삼성에 권고했습니다.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맞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형량 낮추기용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의 오늘 발표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사과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로 재판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뇌물 공여, 부정한 청탁에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앞으로의 다짐을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재판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역시 삼성 노조와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증거인멸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1년 6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책임 문제를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법원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거였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오늘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빠졌다는 비판과 관련한 내용은 공식 입장문에 없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 준법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준법감시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노동 3건의 실효성 있는 보장,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준법감시위 측은 조만간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7개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는데 준법감시위가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문에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 언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 측은 회의에서 유감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입장문에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준법감시위 측은 오후 4시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시간 반 넘게 지나 2단락으로 요약한 서면 보도자료만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 측은 시위하는 단체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 발표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놓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과 당선인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호조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적 행위, 탈법적 행위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 포기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주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도 총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의당에서도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JTBC 황예린입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도 서초동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에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노조 파괴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들은 삼성 해고 노동자와 철거민, 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암 환자 50여 명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일 비판했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암보험 피해자, 과천 철거민 등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중에서도 김용희가 삼성 사옥 바로 옆에서 고공농성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과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향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준법감시위 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부터는 회의장 앞에서 약 4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열린다 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긴 할까요? 이분들의 고통이 보이긴 하는 걸까요? 긴 기다림 끝에 나온 감시위의 입장문에는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는 사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고 삼성의 어떤 하수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서울고법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진행 중인 재판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과 다음 날인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제일모직의 임원을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검찰은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삼성중공업 A전무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전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 때 제일모직 경영지원팀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로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전무를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지분 비율을 만들기 위해 당시 제일모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A전무는 합병이 마무리된 뒤엔 삼성물산 건설 부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A전무를 상대로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미래전략실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곧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감사합니다.